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3월이 되었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또 새봄 그리고 시작하면은 설레이는 감정이 들잖아요. 이제 새 봄을 맞으니까 정말 설레는 감정도 들고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 건 이 봄이 왔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추운 겨울을 건강히 잘 이겨냈다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추운 눈보라를 이겨낸 매화꽃의 향기가 더 진한 것처럼 말이죠. 이 연교 씨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매화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남상일 씨의 지도 편달 덕분입니다. 아유, 무슨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이 3월이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만드네요. 이 뭐 지도 편달, 저야말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월이 되니까 연교 씨가 지금 뭐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3월을 맞아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인데 감기가 걸렸네요. 자, 오늘 붓다피플 이 시간에는 멋진 불자 기업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업과 실행을 조화롭게 이루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걷고 계신 불자 기업인이십니다. 마산에 있는 도썸 해피랜드의 오용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BBS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썸 해피랜드 대표 오용환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초대해줘서 정말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 도썸 해피랜드, 네. 이 도썸, 이 무슨 뜻이죠? 도썸 발음하기 참 힘드시죠? 네. 도썸의 도자라는 것은 우리 도야지에서 도래한 건데요. 네. 돼지의 고유어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돼지는 보통 저도라고 하는데 귀한 돼지라는 뜻에서 도시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고 원래 가락국의 왕의 부인이 타가져와서 황금돼지로 변했다 해서 황금돼지는 도썸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 앞바다에 약 2km 떨어져 있는 선상에 있는데요. 아주 작으면서도 아담한 섬입니다. 면적은 11만 2천 제곱미터, 우리말로 하면 3만 평 정도 되죠. 작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82년도에 국내 최초 해상 유원지로 건립됐는데요. 혹시 서울의 본동 드림랜드 아세요? 네. 아셔요? 없어졌잖아요. 그러세요. 맞습니다. 네. 드림랜드에 올 때 놀이기구하고 동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 이남에는 82년도 당시에는 동물원과 놀이기구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최초로 생긴 그런 유원지가 도썸인데요. 그때 82년도 설치돼서 동물원과 놀이기구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한 해에 11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아마 마산 도썸하면은 한강 이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고 관광 유원지였습니다. 네, 그런 섬이 지금은 이제 철거가 되고 시대에 맞게 자연 친화적인 해상 공원으로 조성돼서 둘레길도 참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요. 조각 작품 이런 것들이 전시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섬입니다. 네. 이 도썸에 말하자면 우리 대표님께서 주인이시죠? 주인은 아니고요. 네. 도썸 자체는 이제 민간이 땅 하다가 9년 전에 창원시로 이제 환원이 돼서 창원시고 창원시가 관리하는 그런 섬이고요. 저는 섬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유람선이나 배를 타고 가야 네. 되죠. 바다에 우리 육지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사업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도썸에 가기 위한 배가 있는 반면에 도썸 주변을 도는 관광 유람선이 있고요. 네. 또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이렇게 다니면서 방생이나 용왕제, 수륙대제를 할 수 있는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사입니다. 다음에 한번 좀 모실게요. 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네. 가보고 싶어요. 네. 자, 가시죠. 지금 갈까요? 네. 아니, 오늘 또 촬영 끝나고 가시죠. 연교 씨 의상이
파란 이 그러니까요. 바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도섬 앞바다의 그 물결, 가오파 이은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파란 바다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네. 이 도섬이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섬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정답을 좀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도섬에 머물게 되고 도섬 지킴이로 이게 남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인연인데요. 네. 도섬에는 예전에 사람이 26가구 127명 섬 주민과 학생들이 살았어요. 근데 섬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한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섬 주민과 학생들이 밤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도 끝에 어떤 꿈에 나타난 스님께서 이곳을 파보라 해보니까 실제 그곳을 파보니까 식수가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섬 주민과 학생들이 살았다고 해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불교와 인연이 있는 거는 섬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무트로 나오셨잖아요. 네. 무트로 나오는데 그 40대 때쯤 된 그런 보살께서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극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울산에 계시는 우리 주지 스님께서 그 보살을 만나게 됐고 보살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빨리 도섬에 있는 그 우물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라. 모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도섬에 있는 물이 솟는 자리에다가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기도를 한 끝에 그분이 그때 40세 때 그렇게 하셨는데 8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꼭 오셔서 음식 공양은 물론 기도 정진하면서 소원을 빌고 가고 있는데 그 대대손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섬에 소문 비는 터로 이게 알려져서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창원시에서도 예전에는 부처님만 그냥 모셔져 있는데 유리관을 딱 씌워서 조각 작품을 승화시켜서 지금은 잘 보존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소원 비는 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소원 많이 있으시죠? 네. 한번 오시면 소원 꼭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뭐 모든 소원 다 이루어주셔야 되겠지만 도섬에 있는 그 소원 비는 터에서는 다 안 되고 한 가지만 간절히 기원하면 꼭 이루어진다 해서 소원 비는 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찾아오고 있고요. 지난해 11만 5천 명이 소원 빌러 오셔서 소원 빌고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분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 전화하거나 환불 요청을 하신 분이 없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가봐야겠는데요. 네. 이야, 이거 아깝다. 예. 그냥 기왕이면 3세분이라고 한 3가지 정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도섬에는 소원 비는 터의 소원 말고도 황금 대지상이 있어서 거기는 부자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빌어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하긴 있습니다. 뭐 부처님도 바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원 들어.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원 저 소원 다 들어주면 너 욕심 너무 많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소원 비는 터로 한 가지 소원 이런 터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소원 비는 터가 있지만은 주변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의 성주사 네. 아시죠? 있죠. 그다음에 통도사 포교당인 정법사, 네. 그다음에 고성의 연주암이나 옥천사 이런 주변에 유명 사찰 대덕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나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기 참 좋은 곳이 바로 도섬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도섬이 진짜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섬이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다른 종교하고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소원 비는 터를 잘 모신 뒤로부터 도섬도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도섬 홍보대사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 이 도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 같은 그러셨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도섬 해피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좀 모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제가 도섬에 들어가게 된 거는 2007년도에 가구바 국화축제를 도섬에서 했는데 우리 조계사 앞마당에서도 우리 네. 10월이 되면 국화축제를 하죠. 하잖아요. 네. 그때 너무 아름답고 좋죠. 네. 그런데 섬에서 그 규모보다는 한 10배나 더 큰 국화축제를 하게 됐는데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장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콘도가 정말 그때 당시 아름다웠어요. 또 콘도에서 이틀밤을 잤는데 섬에서 또 축제를 보면서 또 콘도나 이게 1박 2일 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이게 아름다운 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섬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도. 섬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82년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섬의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섬에 너무 매료가 돼서 이제 섬 관리하는 주인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섬은 창원시로 반환을 하고 섬을 오가는 노선 요거를 제가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섬 해피랜드에서 행복 유람선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참 오늘 좋은 질문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왜 행복유람선을 제가 명칭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 마음속에 누구나 행복을 만들고 싶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걸로 끝나는데 뭔가 메시지를 주고 주제를 만들어 가자 해서 사실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제작한 배가 행복유람선입니다. 그래서 마산 연안 크루즈 터미널에서 도섬까지 가는 그 배가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행복유람선은 바다를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거가대교 다니면서 바다에서 명상하고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배를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든 게 수요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생과 또 용왕제 수륙 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크루즈를 별도로 또 준비해서 운항하고 있는데 그런 배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이 방생과 용왕제 그리고 수륙대제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집 방생은 사실 물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마산 앞바다는 다 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무 때나 방생을 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불자들도 많잖아요. 경남 지역에 특히 불자님들이 많죠. 네. 많으신데 처음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바구니에 이게 양동이에 이를 담아와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출입을 하려면 이제 저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나 어느 때도 가리지 않고 방생하실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는데 바닷가에 사는 그런 방생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배를 타고 가서 일정 부분 용왕제나 이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방생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또 활성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는 간혹 이렇게 한 번씩 했지만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섬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배를 타고 가서 하는 분들 계시고 배를 타고 가면서 행사를 하면서 용왕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방생 용왕제를 많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배 있는 배를 이용하시도록 했는데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님들께서 한 가지씩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재단도 좀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2층에 또 개방을 해서 하면 용왕제나 이렇게 수육대제 모시는데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부터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스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또 요즘 이제 방생이나 이게 용왕제 모실 때 보면 그냥 제만 모시는 게 아니라 항상 즐겁게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디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 경관도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행사, 노래 잘 부르시죠? 국악 잘 하시죠? 또 돌아올 때는 춤 한 나당 또는 노래 한 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기리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민족은 예. 언제 어느 때건 네, 춤과 맞아요. 노래 그렇습니다. 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가시잖아요. 네. 올 때는 신명나는 춤 한 판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뭐 물론 이제 큰 배에서 막 이렇게 살짝살짝 추는 건 뭐 안전에 큰 위험은 없고. 그럼요. 이제는 그런 시설이 아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단 이 버스에서는 춤추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안 버스에서는 안 되죠. 돼 있고 배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만큼의 큰 배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뭐 우리 대표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럼요. 아마 이 스님분들의 그런 말씀, 고견들 참고해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의 유람선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데 뭐 말이 좋아 유람선인지 이동하는 법당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사할 네. 때는 용왕제나 수륙대제, 방생할 때는 미니 법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또 아주 고심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이어오고 계시는데 사실 이 시련과 고통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살면서 고통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산을 오르다 보면 분명히 계곡이 만나는 거죠. 네. 저 역시 이 사업을 끌고 올 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언제? 그 아픈 거는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요? 그래도.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 국악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황리에 딱 끝내고 나서 딱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런 쓸쓸함이 있는 것처럼 2009년도에 가곡바 국악축제가 정말 대성황을 이루고 섬에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축제를 잘 끝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섬이 폐쇄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뭐 그냥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또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 갑자기 중단되다 보니까 회사는 참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원망하고 세상을 또 원망하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질타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백길도 끊기고 이 연간 30만 명 오던 그런 섬에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참 참담하고 그렇게 억울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준비해서 한 결과 다시 도성을 정상화시켜서 지금은 예전처럼 동물원과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섬은 아니지만 둘레길이 정말 아름답게 네. 포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서 명상과 힐링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섬으로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2014년도에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도섬에서 개최돼서 세계적인 조각가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도섬에 전시되어서 지금은 문화와 예술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고 네. 지금은 정말 멋진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그때 당시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하나 그 또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불심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또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불심으로 이렇게 도섬의 명성을 되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과 불교와의 인연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좀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는 의지하고 네. 또 찾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건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우리 부처님 가까이 갔던 게 큰 행복이고 행운이었는데 제가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주신 게 우리 부처님이었어요. 2004년도에 좀 한때 슬럼프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짐을 챙겨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갔던 곳이 바로 마곡사였습니다. 마곡사에 갔는데 그날따라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보통 템플스테이 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이게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무작정 그냥 떠났는데 그곳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렸죠. 저 사실 이게 그냥 왔는데 이 과정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 조건 없이 참여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마곡사의 마가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마가스님, 네. 저희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아, 마가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분 식구들이나 가족들하고 풀기는 참 어렵잖아요.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때 정말 잘 찾아간 것 같아요. 네. 또 잘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1박 2일 과정에 따라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은 저한테 주었던 메시지는 무엇을 버릴 것이냐, 무엇을 버려야 할 거냐. 당신은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많이 차 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잘 나갔고 또 돈도 많이 있었고 많이 벌었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내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면서 이렇게 그런 좋은 여건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돌려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원망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치유할 수 있던 게 그게 템플스테이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임시 이름을 지었던 게 버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름을 지어서 1박 2일 tem플스테이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그게 그때 순간 자체는 나는 버렸다 하지만 버렸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후에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불심으로 부처의 마음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런 과정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불교 상담 대학원에 원장으로 계셨던 우리 도연 스님과의 인연이 두 번째 인연이었는데 두 번째 인연은 정말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섬에 오셔서 국가축제를 보시고 그런 환경을 직접 보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이 인연이 돼서 제가 불교 상담 개발원의 이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봉사를 한다고 그때 불교 상담 개발원 이사로 왔는데 얻어간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기서 명상은 비롯하고 심리, 치유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대덕 큰 스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았었잖아요. 심리 치유를 너무 잘 받았어요. 우리 최운동 교수님들을 통해서 숙군 명상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오용환이 하고 우리 이제 명상이나 이런 프로그램 들어오면서부터 불교 상담 개발 들어오면서의 오용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오용환이가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저를 크게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금강선원의 해거 큰 스님. 불교 상담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해거 스님을 만나 뵙게 됐지만 해거 스님께서는 저한테 또 하나의 큰 메시지를 주셨는데 큰 원을 세워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집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 제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그 좋은 기회를 끝까지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그저 잘 살기 위한 그런 목표만 있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큰 원을 세워놓지 않고 그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원을 세워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는 가슴에 와 닿아서 사실은 이제 불처님의 더 가슴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용환이란 그런 개인에서 나를 찾아가는 오용환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게 우리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유, 무슨 말씀. 우리 스님들 법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우리 대표님의 그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자세가
정말 존경할 만하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또 이 아까 마가스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괜찮아. 네. 그래도라는 섬을 또 이끌고 계시잖아요. 아, 그게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또 도섬을 또 이끌고 계시고 예. 아, 좋은 인연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졌고 멋진 인연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사실 또 궁금한 것이 이 제가 불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행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이제 뭐 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 스님이나 도연 스님이나 우리 해거 스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내가 밖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연적 또 운명적 그런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서면에 연간 10한 3만 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제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명상 프로그램을 교육만 받고 나만을 위한 그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네. 도섬에 가는 관광객 또는 뭐 우리 저 불자님들 이런 분들한테 또 오면서 또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네. 오. 아,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한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실행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 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는 거, 전법하는 거, 아주 큰 신행 활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없죠. 저한테는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신행 활동이 바로 저희 사업하고 연결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분들은 신행 활동으로 끝나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신행 활동을 제가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함께 하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고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예요. 하나. 절에 가면 불이문 있죠? 무슨 문이에요? 불이분이요? 네.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주문 아시죠? 네. 그거네요. 사업과 맞습니다. 신행이 그냥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신행이고 신행도 예, 사업이고. 예. 야, 역시 멋진 불자 기업인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 다양한 신행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업을 또 뭐 또요? 구상하고 계신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네, 저는 모든 게 부처님 덕인 것 같아요. 네. 도섬도 사실은 명상과 힐링하기에 너무 좋은 섬이어서 제가 도섬에 몸을 담고 있고 도섬 지키는 의미로 살아남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영에 마음을 만지는 섬, 만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만지고 싶은 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 불교하고도 관련 있는 용어가 또 마음 산업이잖아요. 네. 제가 이 섬에 갔는데 안내 간판 중에 이 섬은 마음을 만지는 섬 만지도입니다. 이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섬이 바로 이거였었구나 해서 섬을 둘러보고 했더니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물론 이제 2010년도에 그 옆에 연대도라는 섬은 국립공원에서 명품섬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이 만지도는 2016년도에 국립공원에서 명품 마을로 지정돼서 이제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역민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초창기 이 상황이라서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저하고 맞는 섬.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는 거 좋은 거지만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거 해결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다 그쪽에 초청해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만지는 섬 만지도에 그 노선을 인수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 부처님 덕분이죠. 네. 만지섬 이름도 예쁘고 예. 또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얼마나 예쁠지 정말 짐작이 가는데 네. 도섬 홍보대사로서 도섬을 자랑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만지섬도 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만지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국립공원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난중에서 희귀한 난 풍란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렇죠. 풍란에 원래 거의 서식지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풍란을 채취해가서 지금 거의 없어져서 다시 복원지로 되어 있는데 욕지도 가는 길에 이제 들머리이기도 하고요. 통영 앞바다에서는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보이는 아름다운 섬, 이곳에서 있는 섬인데요. 만지도와 연대도는 같이 99m,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100m를 또 숫자를 다 채우지 않잖아요. 이 섬도 99m 섬과 섬을 연결해서 출렁다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소원을 비는 다리로 또 명칭을 해놨어요. 모든 것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정말 아름다운 섬이기도 하고 통영에서 가깝고 또 연명항에서 가면 배로는 약 15분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한 아름다운 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지역민에게 환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명품 마을로 만들어서 육성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더 발전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지도에 오면 뭘 좀 키워줬으면 좋을까요? 행복을 키워주면 되잖아요. 젊은이의 꿈을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지도에서 만지면 무엇이든지 다 커질 수 있다. 그중에서 마음의 행복을 가장 키울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만지도를 사랑할 겁니다. 네, 만지도, 도섬. 아, 가볼 데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름다운 섬 한번 네.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행과 수행을 일치시키시면서 조화롭게 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도섬이나 만지도를 경영하기 전에 제가 직업상 기업 회생 전문가거든요. 어려운 기업을 찾아서 왜 그 기업이 어려워졌는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준 기업 해결사라고 하죠. 사람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업도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한 20년 동안 연구조사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섬도 말씀드렸던 2007년도 제가 가고파 국가축제를 보기 위해서 갔지만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봤던 거고 저는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봤던 거고 그래서 제가 기업 해결사로서 간 건데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섬도 이제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 있고 만지도도 이제 노선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것을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어려운 것을 보는 것보다도 1% 또 0.1% 희망만 보면 우리 해낼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항상 실마리를 찾고 노력하고 일을 만들어 갑니다. 성공을 만들어 가는 성공 제조기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서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이 청년 실업, 그리고 이 청년층들의 고민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보면 우울해 보이고 정말 기운을 넣어주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에게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인생의 선배로서.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대답해야 되겠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 직장을 구할 때 참 노력 많이 했고 참 힘들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을 바꾸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직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 맞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해답은 금방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가게를 차리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그것을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또 원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 원을 세워서 하게 되면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돈을 택하지 말고 직장을 택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한다면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고 네. 내가 정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예. 찾아라. 직장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직장이 어느 순간 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50대 또 50대 후반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직업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음.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한때는 비웃었어요.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나와? 저는 좋은 일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요즘 젊은이들 직장 구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내가 재밌게 또 50, 60이 아닌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한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국립창극단에 이제 네. 단원으로 네. 물론 뭐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했는데 이 직장에 매여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직장을 나와야 또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뭐 그때도 물론 행복했지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 부르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얼굴 자체가 행복이 쌓여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좀 잡아주십시오. 네, 감독님. 네, 행복합니다. 네. 네. 얼굴에 행복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그 기운이 전파가 돼요. 우리 대표님의 그 말씀하시는 맞아요. 이런 표정들 보면서 아, 참 물론 힘든 시련도 있으셨지만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가고 지금 행복한 그 기운만 그래요. 있잖아요. 네. 모든 환경은 내 앞에 있는데 이 환경을 내가 즐겁고 새롭고 신기하다고 받아들이면 매 순간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도 네.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이 만나는 사람 그렇죠. 보면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모든 게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아이, 큰 스님 법문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도썸 해피랜드의 오용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대표님을 위한 선물 드려야죠. 네. 아, 선물 있습니까? 네. 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마음에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네. 느낀 그 감정을 제가 소리로 와, 네, 표현해 드리는 이름하야 그대를 위한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네 반가워 우리 고향이 반가워 구름 밑에 높은 산은 내가 앉아 졸던데요 덩굴 과실 나무 열매 내가 먹던 양식이라 노구리 아저씨 평안하오 오소리 형님 잘했던가 편슬하기를 원치 말고 이사을 생각하지 마소 편슬하면 위태롭고 이사하면 못 밀었네 낯익은 청산풍경 낯익은 우리 동무 주야 사랑시켜 볼 거나 얼씨구 저씨구 지와 다졌네 얼씨구나 저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 다졌네 우리 고향이 반갑구나 아, 좋습니다. 와. 와.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대목. 수군가. 모르시겠어요? 수군가 맞췄고 어떤 대목이죠? 아유 이렇게 뭘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이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네.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거잖아요. 네, 토끼로서는. 예. 그래서 그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반갑다, 반가워 하면서 내 고향이 반갑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선택했냐면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썸이라는 이 섬이 예. 대표님에게는 정말 토끼가 이 큰 벼슬을 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의 섬이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도썸도 가보지 않고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그냥 한낱 섬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가면서 이 유람선 안에서 힐링도 하면서 네. 명상도 하면서 예. 이 가면 그 토끼가 진짜 그 큰 벼슬 하는 것 이상의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벼슬 하기를 원치 말고 이사할 생각 하지 마라. 이 노래 가사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은 욕심내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예. 대표님은 보니까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죽어가는 이런 그 기업 일 살려내는 그런 일도 하시는데 이 결국엔 대표님은 그런 걸 욕심내고 탐내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그 인연에 인연줄에 다 하나하나씩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굳이 내 인연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걸 탐하려 하지 말고 정말 상선약수라고 하잖아요. 네. 물 흐르는 것처럼 우리 대표님처럼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마곡사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여러 스님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뭐 굳이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젊은이 청년들을 굳이 뭔가를 내가 막 돈을 바란다든지 높은 자리를 원치 말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토끼가 괜히 그 벼슬을 하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용궁 갔다 온 거예요. 아니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뭐 괜찮으셨나요? 사실 오늘 이런 좋은 소리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일 축하곡 말고는 이런 선물을 받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정말 처음에 좋은 음악을 들려서 소리를 들려서 고맙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썸이나 이게 살아가면서 고비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원망하고 탓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런 뛰어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오늘 노래 정말 들려주신 건 정말 저를 위해서 아이고, 또 불자님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좋은 소리라고 하고 제가 평생 마음속에 깊이 담아 놓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드리죠. 오늘 이렇게 붓다 피플 도썸 해피랜드의 오용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끝 인사 나눠주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추위는 물러가고요. 꽃피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새싹이 돌아오는 봄이 돌아왔기 때문에 불자님 모두가 항상 새싹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꿈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게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에 귀한 시간 내주신 도썸 해피랜드의 대표이신 오용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붓다 피플 3월 들어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대표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마음에 꽃 피는 그런 나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멋진 이야기, 꽃처럼 화사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